안녕하세요, 서지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널의 매뉴스크립을 서밋하는 거에 대해서 살짝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서미션을 실제로 하시기 전에 어떤 걸 좀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준비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커버레터 쓰는 내용들 조금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서미션을 어떤 방식으로 주로 어떤 것들이 입력하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서밋 하시기 전에를 먼저 볼게요. 가장 먼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거는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서밋을 하기 원하는 그 저널이 타겟 저널 있으시잖아요. 거기 웹사이트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서미션 하는 페이지 그쪽을 보시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관련 정보가 있어요. 뭐 워드 파일로 다운을 받게 돼 있건, 아니면은 뭐 어떤 페이지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게 돼 있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비슷한 이런 문구로 이제 그 내용을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뭐 information for authors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데도 있고, 뭐 instructions for authors 뭐 이런 데들도 있고, 그냥 뭐 for others 뭐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은 manuscript submission guideline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공이 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겟 하시는 저널이 있으시면 거기에 꼭 들어가셔서 서밋 하시기 훨씬 좀 전에 그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쭉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은 저널마다 조금 요구를 하는 내용들이 좀 다르거든요. 가장 먼저 이제 많이 보셔야 될 것이 그 매뉴스크립트 포맷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뭐 테이블은 뭐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피규어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차트나 어펜딕스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맷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의 타이틀, 그 다음에 테이블 넘버와 타이틀은 하는데, 테이블은 테이블 위에다가 그거를 타이틀과 이름을 써야 되고, 피규어는 뭐 밑에다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게끔 설명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넣어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 에디터 입장에서는 신경 많이 썼네 이러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호의적인 눈길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테이블하고 피규어는 그러니까 페이지를 무조건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한 페이지에 꼭 한 개 정도씩 나오는 거를 많이 선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이제 타이틀하고 섹션 헤딩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데는 뭐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볼드 처리를 해라, 그 다음에 각 단어의 앞 글자만 뭐 캐피털을 써라, 뭐 이런 식으로 그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센터에 맞춰야 되냐, 뭐 좌측 정렬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헤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탭 헤딩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두 번째 헤딩은 서브 헤딩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세 번째 서브 헤딩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까지만 있다든지, 세 번째 서브 헤딩 같은 경우는 뭐 이탈릭체로 만들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설명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테이션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코테이션 하는 내용이 길 경우에는 이제 문장 중간에 넣지 말고 그걸 따로 떼서 인덴트를 해가지고 별도로 빼라, 뭐 이런 식의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테이션 관련된 것도 만약에 그런 걸 쓰실 일이 있으시면 꼭 이 내용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캐피탈라이제이션, 이제 어떤 경우에 캐피탈라이제이션을 써야 되느냐, 캐피탈 에러를 써야 되느냐, 이런 설명도 저널들이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이탈릭을 쓸 수 있느냐, 보통은 이제 강조하고 싶을 때 쓰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강조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외래어인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컨텍스트로 쓰실 경우에는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쓰시는 경우 있잖아요. 영어 발음대로. 그럴 경우에는 이탈릭을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탈릭을 쓰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그거대로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사이테이션 스타일이죠. 그래서 소셜 사이언스, 뭐 특히 이제 저희 PA 쪽은 APA 거의 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어떤 저널 같은 경우는 사이테이션 스타일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하나로만 통일해서 맞춰서 넣어라.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APA 많이 쓰시고 좀 본인들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 같은 경우는 시카고 스타일을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사이테이션 스타일이 있는데 그거를 꼭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맞춰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워드 카운트를 꼭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워드가 이제 저희 그 워드 안에 카운트 밑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포함이 되고 어떤 거는 포함이 안 되는지 명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퍼런스, 테이블, 피규어 다 합쳐서 워드 카운트 8,000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한다면 어떤 사이트 같은, 어떤 저널 같은 경우에는 워드 카운트가 아니라 페이지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셔서 내가 써놓은 매뉴스크립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매뉴스크립을 맞춰주시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저널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스트릭하게 운영들을 많이 해요. 왜냐면은 이제 퍼블리케이션 하는 게 이제 얘네들도 그 퍼블리셔들이랑 계약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돈을 내는 거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걸 많이 스트릭하게 맞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드 카운트를 미리 확인하셔서 거기에 매뉴스크립을 조금 맞추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커버 레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커버 레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뭐 맨더토리로 꼭 뭐 저널 등록을 할 때, 서미션을 할 때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커버 레터를 좀 쓰면 좀 에디터들이 읽어보면서 좀 이렇게 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좀 더 이렇게 성의를 보인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어쨌든 간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뭐라 그래야 되죠? 좋은 느낌? 그런 걸 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버레터를 저는 대부분 작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커버레터를 작성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하셔서 서미션을 하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PDF로 이걸 변환해 가지고 커버레터를 넣으려고 했더니 많은 사이트들이 PDF로 못 넣게 되어 있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워드 파일을 그냥 업로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커버레터를 이제 업로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이렇게 박스식으로 돼 있어서 코멘트 남기듯이 이렇게 그냥 입력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 보니까 그냥 입력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워드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업로드하는 방식을 많이 차용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약간 포멀해 보여가지고 좀 그렇게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포맷을 만약에 워드로 이렇게 만드신다면 레터 헤드가 들어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나 컬리지의 그 이미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저는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식 레터처럼 데이트 넣고 그 다음에 에디터 네임을 당연히 이제 찾아가지고 뭐 Dear Doctor 누구누구누구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메인 바디 내용들을 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뭐 감사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컨시더레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 넣고, 맨 마지막에 이제 sincerely 넣고, 그 다음에 이름 넣고 affiliation 넣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포멀한 레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포맷을 저는 쓰고 있고요. 컨텐츠로 봤을 때는 이제 몇 개 패러그래프이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한 뭐 3개 정도, 3-4개 정도로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리서치 타이틀, 뭐 우리는 뭐 이 저널에 뭐 이 리서치 타이틀을 넣게 돼서 뭐 기쁘게 생각한다 하면서 이제 리서치 타이틀을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서치는 어떤 거를 했고 뭘 파인딩을 했다, 굉장히 간략하게 한두 줄 정도로만 이렇게 쓰시면서 거기에 조금 이거는 좀 셀링 포인트가 되겠다 싶은 내용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독특한 데이터 셋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특수한 컨텍스트가 있다면 그런 어떤 독특한 포인트들을 좀 찝어서 조금 이렇게 구미가 당기게끔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왜 이 스터디가 이 저널에 핏되는지를 조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방법이, 니네 저널이 뭐 1년에 한두 번씩은 이런 서브젝트 관련된 페이퍼들이 나오고 있더라. 그러면서 뭐 이런 이제 뭔가 이렇게 이 서브젝트에 대해서 니네 저널이 이렇게 계속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거를 디벨로핑을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주도록 그렇게 얘기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야지 이제 에디터가 그 데스크 리젝을 안 할 수 있게끔 확신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은 사실은 뭐 그냥 컨퍼메이션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터디는 오리지널 스터디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뭐 퍼블리시 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곳에 지금 서밋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꼭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뭐 모르시는 분도 간혹 계시던데요.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박사생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한 저널에 서밋을 하시면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넣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여러 군데 뿌려놓고 그 중에서 되는데 뭐 해야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한 저널에 넣으면 그냥 거기서 결정이 날 때까지 일단 기다려야 돼요. 내가 위드드로우 하기 전에는 거기서 뭐 데스크 리젝을 당하던, 그냥 리젝을 당하던, 리뷰어 커멘트를 가지고 리젝을 당하던, 어쨌든 리젝을 당하면 그 다음엔 어디든지 다른 데 넣을 수 있죠. 근데 그 전에는 다른 데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미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대부분이 이제 온라인 서미션을 하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춰놓고 거기에서 이제 등록을 하는 이런 방식을 이제 많이 저널들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서미션을 하시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아주 기본적인 걸 먼저 등록을 하시게 되는데, 뭐 리서치 타이틀, 그 다음에 앱스트랙은 매뉴스크립의 가장 첫 페이지에 나오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시스템에서 그 텍스트로 입력을 하게끔 이렇게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내 앱스트랙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 되죠. 뭐 앱스트랙도 워드 리밋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걸 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입력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와서 선택을 해서 옆으로 보내가지고 키워드를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입력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워드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떨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어 있는데, 뭐 1저자, 2저자, 3저자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실 때 이름이랑 그 다음에 이메일 어드레스, 뭐 어필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미리 이제 어떠들한테 공저자들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다 받아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누가 코레스폰딩 어떠냐,
이거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들이. 그래서 본인이 서브미션 하니까 당연히 이제 코레스폰딩 어떠겠죠? 코레스폰딩 어떠가 이제 서브미션을 하고 그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한테 이렇게 코레스폰딩 어떠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때 한 가지 좀 좋은 팁이 ORC 아이디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약간 그 리서처들의 유니크한 아이디 넘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있으면 그 사람의 연구를 이제 트래킹하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 뭐 어필리에이션 뭐 간단하게 입력을 하시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래서 이제 16자리 숫자로 되어 있고, 그 숫자를 이제 저널에 보면은 이제 어떤 입력을 할 때 거기에 그 ORC 아이디를 이렇게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홈페이지랑 연동을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붙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퍼블리케이션 될 때 그 아이디도 붙어서 나와요. 그 퍼블리케이션 될 때 그렇게 되고, 그러면 구글 스칼러나 이런 거에 내 거 이제 등록을 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쉽게, 왜냐면은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결혼을 하거나 이러면 레스네임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사람인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번호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퍼블리케이션이 되면 이제 요런 경우가, 요렇게 아이디가 있으면 내 구글 스칼러 그쪽 페이지에 자동으로 싹 들어와 있어요. 퍼블리케이션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신 경우에는 좀 적극 권장을 해드려요. 그래서 그거를 가셔서 꼭 등록을 하셔서 번호를 받으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해서 링크를 시켜 놓으시면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워드 카운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워드 카운트를 입력하라고 나와요. 실제로 너의 매뉴스크립에 뭐 워드 카운트는 몇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가 맥시멈 가능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압박을 주죠. 거기에 맞추라는 압박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 테이블은 몇 개고 피겨는 몇 개냐 이런 거 입력하는 란이 또 있어요. 그래서 피겨 뭐 없으면 0, 테이블 2개면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많은 저널들이 리서치 데이터에 대해서 자꾸 이제 그 한마디로 네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거를 밝히 드러내라,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장려를 하거든요. 그게 어떤 연구 에틱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어떤 트랜스페런시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많이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뭐 맨데토리는 아니지만 이거를 옵션으로 많이 이제 채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뭐 publicly available 하면, 그럴 경우에는 available 하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그걸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명기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안 되면은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내부 데이터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썼는지, 그 데이터는 사람들한테 제공이 가능한지,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온라인으로 서브미션을 하시는데 등록해야 될 항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이것저것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시고 서브미션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매뉴스크립트 파일이겠죠. 매뉴스크립트 파일은 이제 워드 포맷으로 해가지고 업로드하는 형태로 대부분 많이 받고요. 그렇게 받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매뉴스크립트에는 그 리서처의 내 이름이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더블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누가 이 페이퍼를 썼는지 모르게 하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빼셔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그냥 보통 스터디 타이틀, 리서치 타이틀하고 그 바로 밑에 앱스트랙 들어가고 키워드 들어가고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인트로덕션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통 업로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서도 빼셔야 되고 어디 뭐 페이지 중간이든지 끝에든지 어디든지 그런 게 없게끔 해서 넣으시는 거 확실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이블하고 피규어 같은 경우는 뭐 별도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업로드를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매뉴스크립트 맨 뒤에다가 그냥 같이 붙여가지고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꼭 분리해라, 뭐 안 된다, 뭐 굳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는데 어떤 저널 사이트 서미션 하는 데는 테이블 피규어스라고 이제 따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업로드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별도로 좀 분리해가지고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보시고 그때그때 따로 하든지 아니면 함께 인클루드 해가지고 넣을지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페이지를 이제 별도로 올리라고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어떤 네임 타이틀이 그 리서치 타이틀이 있고 그 밑에 어떤 네임이 있고 어필리에이션이 있고 이메일 어드레스 있는 그 페이지, 그러니까 뭐 한 장이면 되겠죠. 그걸 별도로 이제 올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리뷰용이 아니라 에디터들을 위한 페이지겠죠. 그래서 그거 타이틀 페이지 이렇게 선택하고 그 한 장짜리를 또 입력을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디셔널 머티리얼 뭐 이런 거는 이제 어펜딕스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업로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프린트 하는 데는 어펜딕스가 포함이 안 돼 있고 온라인으로 보면 어펜딕스가 나오는 약간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더 많은 내용을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 싶은데 프린트를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셔널 머티리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저널들은 오픈 액세스가 원래 아닌데 옵션으로 너 오픈 액세스 할래? 하고 물어보는 저널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뭐냐면 오픈 액세스가 하면은 추가 비용을 내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 하면은 그냥 안 되는 거고 낼 돈도 필요 없는 거고 그냥 보통 똑같은 건데 오픈 액세스를 선택을 하면 이제 추가 비용이 얼마가 차지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본인이 오픈 액세스를 하게 되면은 사이테이션이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원하시고 이제 충분한 펀딩이 있으시거나 어떤 지원이 있으시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없으시면 그냥 선택 안 하시면 돼요. 저도 뭐 딱히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선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탑저널들 아니고 약간 그 중간 정도 되는 아니면은 약간 조금 급이 좀 떨어지는 저널들은 리뷰어를 찾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 해요. 사실은 저널들이. 그래서 이 저널들이 어떤 게 있냐면 너 리뷰어를 추천을 해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 이제 저널에서도 찾지만 네가 좀 추천해주고 이거 네 페이퍼를 누가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는 사람 있어? 그런 사람 이름을 좀 올려봐봐. 우리가 컨택할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뷰어 네임을 이제 뭐 보통 한 맥시멈 한 3명 정도까지 요구를 하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뭐 아는 분 할 만한 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리뷰 해주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그분한테 미리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너 리뷰어로 추천해가지고 너한테 혹시 페이퍼 갈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완전 블라인드 리뷰는 아니잖아요. 더블 블라인드 리뷰가 아닌데 이제 이렇게 추천을 받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부탁을 많이 몇 번 받았는데
이게 그런 경우 다 저한테 또 오진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널에서 어느 정도 이제 다 보내는 건 아니니까, 자기네들도 찾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100%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특이했던 경우는 어떤 저널이 예전에 너 리뷰어로 추천 안 하고 싶은 이름, 안 갔으면 좋겠는 이름을 있으면 넣어라,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뭐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이런 저널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널에 서미션을 한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다음번에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